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특목고 자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아, 중요한 것을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격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 책에는 320명의 합격 글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첨삭하고 제가 학생들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울과학영재고, 그다음에 과학영재고, 한국과학, 대전과학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한국과학, 산성과학고, 하나고, 대원외고, 민사고, 그리고 용인외대부고, 그다음에 외고 중에 한영외고, 대일외고, 그다음에 서울 자사고 중에 현대고와 중동고 이렇게 하면 특목고에 관한 거는 학교들은 다 이제 샘플이 잡아졌죠.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대입부터 고입 전형 그리고 학부모, 부모 코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이건 저 혼자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면 특자만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2년 됐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과 상담 못할 때 저희 몇몇 진로교사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까지 고익과 대입에 관한 정보를 모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익 카페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나 이런 게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어머니들 보시는 분들 매일 입시 정보를 한 20개 이상씩 올리거든요. 각자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온 채팅으로 상담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고입, 대입에 관한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최이권을 치시면 여러 가지 특히 고입에 관한 거는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첫 번째 학교 알림이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고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상산고다. 그럼 상산고에서 들어가서 모든 그 홈피와 맞죠? 홈피 플러스 학교 알림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념이 뭔지, 그리고 교육 과정이 어떤지 이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학교별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과학영재고는 1800자, 그리고 이거는 관찰소견서라고 해서 학교에서 AP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인성을 쓰게 되고요, 담임이. 그다음에 과학 선생님이 수학, 과학을 쓰게 됩니다. 자, 과학고는 과학 선생님만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쓸 수 있고요. 3천자. 그리고 과학고의 추천서는 마찬가지로 과학 선생님 중에 아니면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쓰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과학고나 영재고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과학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과의 어떤 서로 교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는 서울 자사고는 1200자입니다. 1200자. 그중에 광역형으로 하나고가 있는데요. 서울 전국 자사고. 하나고는 자기소개서 1500자입니다.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국제고입니다. 1500자입니다. 띄어쓰기를 빼면은 뭐 거의 13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 내용은 이런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인성에 관한 거, 그 이외에 뭐 지원 동기, 앞으로의 진로 계획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스 고등학교인데요. 마이스 고등학교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학교 가서 쓰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과학 마찬가지고요. 서울과학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면 뭐 수학, 과학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이걸 더 중시한다는 거. 과학고는 영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한성과학고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가 탐구했던 자기주도 학습이나 과학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고입니다. 서울 자사고 하나고입니다. 하나고는
어, 네 가지가 쓰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학습 계획, 그다음에 동기, 졸업 후 진로. 예. 그리고 꿈과 끼를 활동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성이 들어갑니다. 인성이. 점수 배정을 본다면 제가 본다면 1번이 제일 배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4번이 인성에 대한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이 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전국 자사고 입시 반영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 요 반영률을 꼭 보시라는 말씀. 민사고입니다. 민사고는 자기소개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교과의 활동과 자신소개하고 또 소질, 적성, 고등학교 졸업 후에 너 뭐 할 것이냐, 졸업 후에 뭐 할 것이냐. 민사고는 학부모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학부모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희망사항이 어떤가요? 하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민사고는 추천서를 받는데요. 추천서는 이 빨간 글씨와 같이 이런 분한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된다. 이것도 다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고는 담임선생님한테 이 표가 옵니다. 예,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부터 성취 동기 평가. 그 다음에 리더십이 어떠냐, 책임감이 어떠냐, 성실감이 어떠냐, 이런 것도 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또 이 학생에 대해서 500자, 그리고 지원자 학생이 바라는 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쓸 수 있는 이런 여기 서류까지 있습니다. 용인외대부고 아까 하나고와 비슷한데요. 한꺼번에 이게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고와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동기, 입학 후 꿈과 학교를 살리기 위한 활동. 아까도 하나고에서 보셨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예. 그다음에 인성입니다. 여러분이 인성하면 봉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배려, 나눔, 협력, 타인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봉사활동 한다면 좀 의미가 있는, 그리고 자소서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뭐 장애인 봉사나 아니면 뭐 노인 봉사 이런 게 훨씬 좋겠죠. 이걸 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리고 여기 현대초원고등학교인데요. 참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강의 때 강조하지만 너무 서울만 보지 마시고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지방의 상산고나 포항제철, 또 민사고, 용인외대부고 많습니다. 학교 좋은 학교들이. 이 청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재단입니다. 이것도 지원자 들어갔고, 다음은 국제고등학교 양식인데요. 예,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인성까지 들어간다는 거. 자, 국제고등학교고요. 자, 대원외고인데요. 근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기도 학생들이 점수 배점이 돼 있죠. 예, 점수 배점이 돼 있습니다. 20점, 10점, 10점.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거로 이게 불합격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게 학교의 입학 그 전형입니다. 거기서 밑에 항목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작은 글씨를 안 보시는데 자, 1, 2, 3 항목의 내용을 순서대로 빠짐없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죠. 예. 이걸 지키지 않으면 0점 처리한다 나와 있죠. 예. 근데도 여러분들은 1번에 꿈만 적습니다. 쉬운 거부터. 안 됩니다. 이거 학교 전형 요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도 점수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자, 1, 2, 3 하면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입니다. 혹시 자소서를 쓴 학생이 있으면 저희 학생들 지금 자소서 첨삭을 제가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런 학생들이 나옵니다. 예. 나오면 불합격이죠. 예. 다음에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자사고죠. 서울 자사고 중동고등학교인데 자기도 학습 그리고 인성 영역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이 안에 지원 동기나 이런 꿈에 대한 영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합격글을 보면서 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자소서 배제사항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과학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썼다. 그럼 최하 등급. 네. 한국어, 수학, 과학, 뭐 점수 최하 등급.
예, 부모님 친척도 안 됩니다. 친척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는 모둠이나 프로젝트. 아무래도 영재고 과거 쓰는 학생들 이게 많은데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불합격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경시대는 전혀 못 씁니다. 그리고 점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최고 중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쓴 것 중에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최고 수준. 예. 자기가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잘못된 양식입니다. 예. 자, 외고 같은 경우는요. 과학고는 감점 처리가 됐는데 외고는 이런 것들을 쓰면 0점 처리를 합니다. 0점 처리. 그럼 당연히 불합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뭐 토익을 했다. 뭐 경시대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거 전부 다 안 되는 거고요.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것도 안 되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 아버님이 뭐 법조인이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가장 또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저희 학교가 언주중학교니까 언주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출신교를 암시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들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저희 관내 현대고등학교에서 이런 이유로 떨어졌다는 걸 보내왔습니다. 예. 이런 걸 씁니다, 학생들이. 예. 사전에 이런 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은 이걸 쓰고 있어요. 예.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배제 사항인데 이렇게 쓰고 있다고 0점 처리가 됐다고 관내 현대고등학교에서 보내온 겁니다. 예. 전교 200등 안 되죠?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 사실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를 썼나 이걸 봅니다. 자기소개서를 누가 도와줬다거나 아니면 뭘 베꼈다거나 여러분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100% 불합격입니다. 예. 누가 쓴 글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저도 인제 메일 첨삭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개 이상의 자소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봐도 '아 이거 밑에 부분은 얘가 썼고 윗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썼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요즘은 AI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썼는가. 자기가 앞으로 진로 후에 뭐 하겠다는 비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 자소서의 질문 항목에 맞게 논리적, 구체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입니다. 자소서는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수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사실을 앞뒤 맥락이 안 맞아도 아주 구체적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작성했나. 예. 여러분 이거 모를 것 같죠? 거의 100%다 체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안 쓰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소서는 어떤 전문 학원에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코칭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를 맡긴다? 이거는 뭐 불합격입니다. 예, 불합격. 예. 첫 번째 생활기록부를 여러분은 뽑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독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어야 되고요. 분명한 어떤 진학에 대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소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소개서는 자기 꿈을 1,500자에 녹여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꿈에 대한 직업군이 확실히 안 돼 있다? 그러면 자소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 확실히 없는 학생들은 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게 나의 꿈을 표현하기 위한 1,500자인데 뚜렷한 직업군이 없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냥 뭐 의사다, 변호사다,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나중에 국경 없는 의사에 봉사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스토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꿈에 대한 게. 그래서 꿈을 안 정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정하셔야 돼요. 예. 확실한 꿈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피나 알림이 통하면 그 학교에 대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빼고 인성 빼고는 전부 다 홈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
그 학교 안에 있죠. 그 학교 교육 과정이 뭐 좋아졌는다든가 하나고 같은 경우는 하나 학술제가 있고 하나 인증제도 있고 그 학교에 다 있습니다. 동아리도 다 있고. 그럼 그걸 예를 들어 쓰기만 하면 2-3 번은 동기나 그런 거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친구를 도와줬다, 봉사활동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느낌을 쓰셔야 된다는 거. 예. 지금부터 학교 거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과학 영재고등학교 합격한 학생인데요. 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와 이게 영재고인데 뭐 그렇게 잘 쓴 글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본인이 쓴 글입니다, 본인이. 자, 좀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보다 한 가지의 과학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남과 다르죠.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학생이 100% 쓴 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특별한 과학적 흥미이자 특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학생이 쓴 글 중에 특별한 경험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 보실래요? 자, 이게 뭐 힘든 글인가요? 아니죠. 이 학생은 그냥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상당히 솔직한 글이고요. 또 하나, 이 학생이 수학과학 분야 이외에 또 관심 있는 활동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운동에 대해서만 적었습니다. 운동. 자, 영재고등학교에서는요, 운동 잘하는 학생을 무척 좋아합니다. 예, 오히려요. 근데 여기 수학과학 이외에 관심을 갖게 된 활동이 뭐냐. 근데 여기다도 또 막 무슨 과학 조립이나 뭐나 이렇게 쓴 학생이 있어요. 예. 너무나 자기 본인에 관계된 거,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규칙을 배웠다. 이런 내용이죠. 상당히 바람직한 글입니다. 자, 자기의 집 환경에 소개해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평탄한 글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너무 어렵게 쓰면 뭐 좀 이렇게 진지하게 보일까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그런 저기 어떤 소설이나 이런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내용을 그냥 적으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성실한 학교 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을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솔직한 글이죠.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대전과학 영재고 합격한 학생인데요. 제가 봐도 이 학생은 영재아입니다. 영재아. 이 학생은 거의 책을 이렇게 앞에 놓고 다닙니다. 학교에 오면. 그리고 이런 지금 중간에 이 학생이 쓴 글 중에 한국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인 한국형 중형 가속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학생은 완전히 덕후입니다, 덕후. 예. 책을 그냥 이 과학적인 책을 너무 많이 읽는 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학생 보면 복도에서 책 읽고 다니고 식사 기다릴 때도 책 읽고 다니고 아주 책만 있는 그야말로 영재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글을 못 써요. 예. 이렇게까지 나온 글은 한 5번 저하고 인제 같이 공부해서 나온 글이고 나중에 이 학생의 이거 보세요 한번. 야, 인성에 대해 이 학생이 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막 그때 원서 제출 막판 때인가 그때 인제 양로원 봉사를 얘가 다녀왔어요. 제가 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느낀 점.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죠. 예. 자, 그다음 한성과학고. 과학고는 아무래도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이 과학고에 입학 후에 "너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남이 제가 확실한 진로 계획을 딱 정해 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때문에 과학고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참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붙이고 있었던지라 저는 집에 가서 과학고에 대한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성과학고를 알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 학생이 하나 고등학교를 가면서 저희 관내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제 전학교였는데 이 학생이 부산에서 온 학생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3학년 2학기 때 올라왔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올라오자마자 또 반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내내 회장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학습 계획을 썼는데 여러분들 보통 여기에다가 스스로 학습 계획 쓰면 어떻게 쓰죠? 아, 나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다. 나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다. 과학을 어떻게 했다. 이게 쓰시잖아요. 예. 이 학생 어떻게 되어 있죠? 자율 동아리 3개를 가지고 다 자기도 학습을 썼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획기적인 거였고요. 이게 샘플이 돼서 하나고를 쓰는 학생들은 이 학생이 완전히 하나고등학교에 무슨 자기도 샘플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자율 동아리도 많아지고 자율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자율 동아리를 썼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고 홈피랑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 지금 저는 천문학자가 되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도하면 한 10분이면 동기나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제가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썼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첨삭하는 학생들 100%는 자, 고등학교 졸업 후에 너 뭐 할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을 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썼잖아요, 이 학생. 예. 이 대학교를 써주세요. 예, 대학교를. 자기가 무슨 글을 쓴다든가 뭐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쓴다든가 대학교를 꼭 명시를 해 주세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외국 대학을 간다든가 이걸 꼭 써 주시라.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3년 내내 이제 학급의 회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거와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학급의 회장권과 봉사활동 2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장애인 봉사활동 가서 느낀 점. 요 빨간 표시가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빨간 표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이 학생이 아무런 봉사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 때 갔다 와라 그래서 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한 케이스. 다음 대원외고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외고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CNN, BBC, 그리고 코리안 헤럴드. 자, 자기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공부했냐입니다. 면접 때 100%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너 CNN 했어? 어떻게 CNN을 공부했어? 할 때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합격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자기가 했으면 적어주는 게 좋은데 그냥 자기가 영어 잘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CNN, BBC, 코리안 헤럴드 각자의 영어 공부법이 다 있습니다. 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꼭 명심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신 것만 쓰는 겁니다. 하신 것만. 그래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너 대원외고 졸업해서 뭐 할 거야? 할 때 어떻게 했죠? 고려대학교 일월인문학과 진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졸업 후 뭐 할 거다? 그때 꼭 대학을 명기하시고 지금 쓰신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같은 대원외고니까 넘어갈게요. 민사고는 면접을 1시간 합니다. 1시간 동안. 예. 그리고 민사고는 그 전공이 있죠. 뭐 화학이면 화학 전공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이죠. 저희 학교에서 민사고 지원을 한 학생과 제가 한 15일 동안, 한 12일 됐나요? 그동안 저하고 맨날 제 진로 상담실에서 제가 민사고에 대한 질문 물어보고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면접 녹음하고 그 학생이 말한 건 녹음하고 해서 모의 면접을요. 한 12일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처음에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학생은 말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민사고에 관한 질문 민사고에 관계된 그 면접 질문을 그 당시에 한 120개 뽑았나요? 그래 갖고 매일매일 물어봤는데 그 자기가 핸드폰에 녹음한 목소리를 보고 이 학생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 모의 면접은요. 지금 제가 이제 모의 면접 특강도 학교들 많이 나가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학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자기야 친구나 뭐 부모님과 연습한 내용을 계속 녹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에 이 하겠다. 요것도 인제 한 서울대 로스쿨 딱 나왔죠. 그냥 로스쿨보다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자 민사고 넘어가고요. 용인외고는 면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수가 용인이 60%는 60점인데요. 자기가 자소서를 쓴 내용 외에도 용인외고는 아주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안 하면 합격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 용인외고는 이렇게 합격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라. 아까 제가 면접 준비 잠깐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 되면 제가 면접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예, 용인외고. 자 이게 그겁니다. 이 학생은 보면요. 한영외고 지원한 학생인데요. 여기 보시면 테드 강연 이렇게 들어 있죠. 자 일 주일에 2번씩 이거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 글을 읽어 보세요. 밑에 빨간 자막을 읽어 보세요. 네. 모르는 단어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여쭤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요. 테드 강연을 확실히 한 겁니다. 예. "야 너 어떻게 이제 면접 날 가서 너 테드 공부 어떻게 했어?" 했을 때 다 대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외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냥 뭐 테드니 헤럴드니 뭐 이런 거를 그냥 쓰셨다가는 다 질문을 하거든요. 다 각자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고 공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 테드 어떻게 했어?" "저 유튜브 보고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꼭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만 꼭 말씀드리고 이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지원 동기와 입학부는 제가 뭐라 했죠? 한영외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써 있는 게 고대로 나와 있어요. 예.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 그거만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학교 홈페이지 서치하게 되면 다 나와 있고요. 예. 대일여고 마찬가지입니다. 대일여고도 마찬가지. 자율동아리 이 학생은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뭐 영어와 외국어 콜라보를 요약했다. 이런 거 좋죠. 예. 자율동아리 고등학교에서요. 일반 동아리보다는 자율동아리를 더 쳐 주죠. 당연히. 시간을 빼서 자기들이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자 현대고 합격 자기소개서인데요. 현대고는 인성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두 가지로 돼 있죠. 이 학생은 교직 편집 부원을 썼어요. 자 고등학교에서요. 방송반하고 교직 편집 부원을 압니다. 왜? 3년 내내 봉사하는 걸 알아요. 또 회장도 중요하지만 선도도 알고 있어요. 아 매일 얘들 정문에 가서 고생하는구나 알고 선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글쓰기에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이 이게 녹여내야 됩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인성이나 이런 거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전교회 회장으로서, 저는 학급 선도로서, 저는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이제 중동고등학교인데요. 저희 관내 이 학생 마찬가지죠.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여 수의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오늘 팁입니다. 여러분들 꼭 졸업 후에 뭐 할 건가 물어보면 어느 대학 어떻게 졸업 후에 난 누굴 돕는다든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합격글 12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배제 사항입니다. 배제 사항을 쓰시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불합격이 됩니다. 배제 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 뭐죠? 베낀 글, 남이 써준 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각 고등학교에 AI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들 전부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특목고, 자사고 면접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제 유튜브에 오시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나 특목고나 아니면 대입의 변화나 2018 우리 중3, 중2가 할 일 여러 가지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번에 지원하는 학교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